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는데 호남의 마음을 듣다 이런 토론회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자체장 그리고 시민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죠. 당선된 지 3주 만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또 김산 무안군수 등등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김용범 정책실장, 이 사람은 고향이 무안이고 또 광주 대동고등학교 나왔다고 또 강기정 시장이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1년 선배라고, 고등학교 1년 선배라고 막 자랑하고 그러던데, 원래 이 행사에는 70명 정도만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높은 양반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 하는 것은 안 하겠다. 자기들이 무슨 다 결정하느냐 하지 않고 보고 싶다. 이 토론에 들어와서 나도 이야기하고 싶다 한 사람은 모두 들어와라.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에 지시를 한 겁니다. 이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러 입장을 할 때, 대통령이 입장할 때 대통령을 향해서 막 악을 쓰고 막 소리치고 피켓팅하고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해서 그 아까 소리친 사람, 그 사람도 들어와라 그래라. 자리 없으면 서서라도,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원 제한이고 뭐 경호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 그냥 국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할 거야.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진짜 멋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TV로 생중계를 다 해버린 겁니다. KTV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사람만이 아니라, 광주 전남의 높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광주 전남에서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만이 아니라 싹 봐라. 광주 시민도 호남 사람도 다 보고 전 국민이 다 봐라. 내가 지금 광주 가서 광주 전남 지자체장들과 시도민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준 겁니다. 국민들께 모두 다 오픈을 해버린 거죠. 네. 구청장만 돼도 사실 지가 무슨 엄청난 벼슬이나 하는 양, 조그만 행사 하나 해도 자리 배정하고 인원 배정하고 그 외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쌩 난리 부르스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국민 목소리 직접 듣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와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입니다. 예전에 대통령 행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경호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대통령 행사에 여러 번 가봤지만 갈 때마다 다 수색하고 사전에 명단 다 제출하고 신원조회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통보가 오죠. 참석해라 말아라 하고. 기자여도 그래, 기자여도. 근데 일반인은 어쩌겠어요. 그런데 어제 광주를 방문한 대통령, 이 대통령 행사, 이것은 그야말로 업무 중심, 일 중심이었습니다. 아마 어제 가장 당황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광주 전남 지역의 벼슬아치들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배 내밀고 지가 무슨 일이든지 다 아는 양, 자기가 정책 결정하면 다 되는 양, 그렇게 거들먹거리던 작자들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 시대입니다. 이재명 시대는 국민 주권 시대입니다. 국민 주권 시대는 국민이 주인인 시대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어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시장 도지사라고, 구의원이라고, 시의원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이런 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죠. 대통령을 보고 잘 배워야 합니다. 예? 예. 이 말을 너무 길게 했어. 이런 말 하려고 한 건 아니야. 자, 아까 일 중심, 업무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전남을 방문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도 했지만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군공항 문제입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자, 여러 이야기를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죠. 이제 서로 입장을 확인했고 또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도 같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TF를 구성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명쾌하죠. 광주 전남 너희들은 싸우느라고 지금 이거 못 풀어.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돼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할게. 이제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시도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하고 직접 나설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김영록 지사, 강기정 시장 등등 너희들 능력 없구나. 안 되네. 역시 너희들은 한계가 있어. 내가 할게. 이겁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에 후보 당시에 광주에 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광주를 방문한 것이죠. 정치인은 그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공약이긴 하지만 피드백입니다. 시도민들이 원한 것이 무엇이냐? 시도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후보는 공약을 설정했을 것입니다. 그 공약이 광주 군공항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답한 것이죠. 내가 할게. 직접 할게.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게 바로 정치인의 피드백입니다. 요즘 구의원만 돼도 어떤 일반인들의 민원을 넣어도요. 자기가 엄청 높아가지고 그런 줄 알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된다 안 된다 됐다 안 됐다 이것은 왜 안 된다 이건 왜 된다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들은 자기들이 되게 높은 줄 알아. 시의원, 도의원, 구청장, 시장 등등.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부분이 민원으로 제기가 됐고 시도에서 가장 광주 전남 시도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에 화답을 한 것이 바로 어제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여기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뭐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 또 김산 무안군수 이야기를 대통령이 다 들었어요. 김산 시장도 그렇고 뭐 도지사도 이제 시장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4분만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짧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하세요. 더 하세요. 그러잖아. 할 시간 다 드리겠다. 더 하시라. 그래서 대부분 다 그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죠. 지자체장들이.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질문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사업성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현재 기존 공항에 있는 땅은 광주 땅입니까? 광주 소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광주가 무안한테 1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데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지원하고도 광주가 손해 안 보고 공항 이전이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금 기부대 양형 이걸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구체적인 건 냅두고 하여튼 이 예정 차익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자, 광주소는 지금 그거잖아요. 광주 공항 땅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돈이 많이 남으니까 그러면은 무안에다가 1조 원 줄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안에서는 1조 원 준단 말 나는 못 믿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신의 문제구나 지금. 광주가 무안한테 1조 원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광주시와 전라남도 및 무안군이 협상하고 협의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협상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제 그대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 차익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 시장이 여기서 답변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상 차익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강 시장이 뭐 어떻게 답변합니까? 내가 이거 거짓말하는지 마는지 여러분 KTV에 들어가서 다시 보세요. 요즘은 계산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무안에서 광주의 약속을 못 믿는구만 라고 그냥 웃으십니다. 네. 그러면서 추산이라도 대충 얼마나 되냐라고 재차 묻죠. 정확한 대답 못합니다. 이러면서 무슨 무안으로 공항 이전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안 군수가 광주시를 못 믿는 거야. 1조 원 준다고? 아유 무슨 1조? 다 이전에 이용섭 때도 한번 파기한 적도 있고 또 그 이후에 김영록 강기정이가 또 파기한 적이 있다라고 김산희가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파악한 거죠. 그러니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를 향해서만 맨날 공항 옮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방부는 땅을 빨리 광주로 양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방부 관련자도 안 온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에. 이런 것도 다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억지만 서로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역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은 어떻게 부합하는가를 명쾌하게 지자체장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는 광주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록도 강기정도 공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확인된 자리가 바로 어제의 자리였다. 이런 거죠. 개발 예정 차익과 관련해서 김영록 지사가 나중에 그런 말을 하죠.
한 4,500억 원 정도 개발 이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한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밖에 안 남습니까? 라고 대통령이 묻죠. 아니 광주는 1조 원을 준다고 했는데 김영록 지사는 4,500억 정도의 개발 이익이 남는데요? 라고 답변합니다. 자, 4,500억 원이라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 2016년 국방부 공식 추산입니다. 2016년, 그러니까 10년 전의 자료를 갖고 대통령 앞에서 4,500억 원의 개발 이익이 남는다고 김영록 지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환율도 바뀌고 변해갑니다. 원화의 가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가치가 10년 전에 4,500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10년 전인데? 2016년하고 2025년이 똑같습니까? 그런데 2016년에 밖에 해놓은 게 없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국방부 공식 자료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이걸 광주가 전남 무안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도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개발 이익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광주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전남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광주발전연구원도 있고 전남발전연구원도 있잖아요. 요즘 따로인지 뭐 같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것의 용역을 줘서라도 자기들 기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돼. 근데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었어. 윤석열이 정부 때 중앙정부 쳐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아 윤석열이가 그걸 해주냔 말이야. 이것들이 도대체 2025년에 2016년도 자료 대통령 앞에 내놓고 말이지. 하여튼 강 시장 뭐 지자체장 이런 사람들 말 길어지니까 대통령은 답답하죠. 그래서 결론만 말하세요 라고 개입을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딴소리만 하고 있어. 내가 듣고 있어도 환장하겠어요 아주. 이래가지고 지자체장이라고 말이야. 응?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김영록 지사가 대통령한테 그 말 하죠. 아,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대통령이 지사님도 이해 당사자잖아요. 라고 그냥 말을 확 잘라버립니다. 네. 이해 당사자죠. 전남도가 어떻게 해서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광주시가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모두 다 주관적입니다. 자기 지역 이기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지자체장인 거야. 그런데 그것을 서로 싸우고만 있었던 거지. 뭐 협의했다고는 하대. 뭐 강시장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안 가서 우리가 양파도 많이 뽑아줬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김상 군수가 곧바로 받아쳤죠. 무안 군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집 앞에다 사무실 차렸다. 이게 소위 말하는 상도위에 맞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광주시 입장에서는 뭐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대가 누구야? 김상 군수잖아. 근데 김상 군수가 빈정이 상한 거야. 그것 갖고. 그러면 그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상 군수가 그냥 작심 발언을 하잖아요. 광주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조 원이 남지는 않을 것 같다. 니들이 1조 원 준다고 하는데 너 1조 원도 안 남는데 나한테 1조를 준다고? 나 그러니까 너 못 믿어. 라고 김상 군수가 직격탄을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도 깝깝하죠. 그러니까 그냥 뭐 대통령도 김영록 지사한테 전라남도도 좀 책임 좀 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강압입니까?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잖아요. 그리고 무안군이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은 모든 것에서 무안군이 당사자에서 빠져 있다는 거지. 특수목적법인 SPC 이걸 구성할 때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안군에 주면 된다라고 대통령이 방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왜 대통령은 제시하는데 시장지사들은 그걸 그동안에 제시하지 못했죠? 무안군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아래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위단체인데 네가 왜 거기를 껴? 그리고 빼니까 무안에서는 뭐라고 그래? 야, 너희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돈 준다는 것도 너희 뻥이잖아. 난 못 믿어. 라고 김산, 나 말을 잘 못해서 써왔습니다. 이러더니 나중에 말이 터지니까 거의 막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당사자는 무안인군이야. 미안하지만. 그러면 무안군을 빼고 가면 안 되지. 대통령이 그걸 지적한 겁니다. 무안을 SPC 거기에 넣어 같이 넣어가지고 개발 이익 남으면 무안군이 가져가. 라고 하면 될 일을 왜 니들이 이익을 남겨가지고 광주시가 이익을 남겨서 무안군한테 주려고 하느냐. 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해석이 틀립니까? 틀리면 뭐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들었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식이고 맞잖아요. 하여튼 지자체 간의 문제 이런 뭐 이 첨예한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있는 양상인데 대통령이면 당연히 그러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쉬운 게 좀 있더라고요. 보면서 뭐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해요.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 하는 게 없어. 그냥 대통령은 뭐라도 와서 듣고 해줘 보려고 하는데 맨날 산단 만들어주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 산단 만들어서 뭐합니까 지금? 산단 없습니까? 뭐 국가 산단을 만들어달라, 뭐 어디에 무슨 뭐 AI 넣어야 되니까 산단 만들어달라, 저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겁니까? 펑 지금 산단 다 비어있잖아요 이 사람들아. 거기는 못 들어갑니까? 뭐 껌떡으면 개발이나 하려고 하고 말이야. 포크레인 집어 넣어가지고 뒤집어 파고 그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냥 대통령 이야기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좀 하지 마라. 사업 계획서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라 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거 보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속도 좋아. 내가 보니까 아주 속이 터져 죽으려 가더라고.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아니 오죽했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좀 사업 계획서처럼 구체적으로 좀 가져와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 아닙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AI, 바이오, 뭐 항공산업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서 산단만 이야기하고 있을 때 AI 이야기하고 우주 항공 이야기하고 바이오 산업을 누가 이야기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합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해내기 위해서는 전남 광주가 어떤 인프라가 필요합니까? 사회간접자본 SOC가 있어야 되니까 대통령이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해법을 물었는데 준비된 답변도 없고 알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읍디다. 시도지사가 현안 사업이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광주 전남의 100년 10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오죽 대통령이 답답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소?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제발 바라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나오는 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광주가 신경 쓰는 그 AI 이 지원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광주 왔을 때 유세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에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GPU를 한 5만 개 넣으려고 하는데 광주가 2,000개 정도의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그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GPU를 대량 구매해서 광주에 대대적으로 설치를 할까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 AI 데이터 센터에 이 총 2,000장의 GPU를 확보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죠. 예산 부족으로.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선 후보 때 이야기했던 5만 개를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어제는 5만 개를 나는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대량 구매해서 광주에 좀 이렇게 설치를 해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5만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5만 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없어. 안 돼. 자리도 안 되고 뭐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이 논의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도 지금 한 50%밖에 가동이 안 된다면서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2,000장을 5만 장으로 늘리고 그 늘리는 방안을 먼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활용 방식의 정교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주시는 공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론 공간이 없으니까 없다고 했겠지. 나같이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내가 뭐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뭐 광주가 무슨 문제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어제 대통령의 말 그리고 시장지사의 말을 듣고 보니 아 진짜 대통령은 어떻게든 뭔가 해줘 보려고 하는데 지자체가 받아먹지를 못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대통령이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좀 참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재명 정부가 광주를 AI 직접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광주시는 말로만 AI 도시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 그 꼴이잖아요. 난 어제 그걸 보면서 누가 시장이고 누가 도지사고 누가 대통령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대통령이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대통령은 광주 전남 문제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데 나머지 지자체장들이나 정치인들은 매우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더라.
이 좋은 기회에, 진짜 천재이루의 기회에 동네 무슨 잔치집 가서 축사하듯 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걸 써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기존 사업 설명이나 지금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어제. 여러분은 기회를 놓쳤다. 호남은 그동안 낙후됐느니 소외됐느니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왜 낙후했는지, 왜 소외됐는지를 나는 일부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뭘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말 못합니다. 이게 뭐죠?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전남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광주 전남 낙후하다는데 그 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광주 전남은 껌떡음 하는 말 있죠. 우리는 대권주자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 막 하는데 대권주자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재명이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성남시장, 기초단체장 하면서 일 잘해서 대통령까지 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습니까? 이재명만큼 일 잘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호남의 대권주자가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 합니까? 어? 내가 볼 때는 광주 전남에는 그럴 만한 인물이 없어요.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김용록 말 따로, 강기정 말 따로, 김상 말 따로. 이거 완전히 따로 국밥이야. 완전히.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매우 참담하고 좀 불쾌했다. 예.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다른 지역도 갈 건데 저는 그 계속 생중계되는 걸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겠죠. 우리는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좀 억울하다 할 수 있겠죠. 아, 좀 천천히 오시지. 왜 첫바 따라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우리를 이제 벤치마킹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광주 전남의 민낯 볼 수 있었습니다. 매우 무능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전국으로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의 지자체장들의 수준 그리고 질문하는 자들의 수준 이것을 다 봤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분들 중에 괜찮은 질문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아무 짤데기도 없는 광주 전남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그런 것은 그냥 국민사서함으로 대통령실로 직접 보내란 말이에요. 왜 광주에서 그런 질문을 하냔 말이야. 내가 어떤 질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 사법고시가 어떠고 저쩌고 하고 말이야. 무슨 뭐 다리 또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잘 좀 합시다. 그래서 내가 뭐 광주 전남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을 해서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까 하는 궁금해서 봤었는데 대통령의 의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다. 앞으로 각 지자체도 굉장히 분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해수부에서는 한 4년 내에 이전을 하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대통령이 6개월 내에 반드시 이전하라. 건물 없다고? 그러면 임대해서 들어가면 되지 라고 할 정도로 이분은 속전속결 전광석화처럼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도 잘하고 광주 전남처럼 그러지 말고 좀 그래서 이 국토 균형 발전을 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우리가 함께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